요즘 윤여정 선생님이 대세이신 것 같아요. 뭐 윤며든다 이런 말도 있던데 최고 스타들만 한다는 맥주 광고까지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혹시 윤여정 선생님 아카데미 받은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 기억나세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중간중간 화이트 와인을 드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유심히 보니까 한 3모금 정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기자회견장에 화이트 와인을 누가 갖다 놨는지 아세요? 이게 LA 총영사관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화이트 와인을 즐겨 드신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들이 사랑한 와인, 특히 셀럽들이 직접 만드는 별들의 와인을 다룹니다. 개춘 할망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윤여정 선생님이 해녀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물질하는 장면 찍을 때 너무 힘드셔서 화이트 와인을 종이컵에 따라 드셨다고 해요. 너무 지쳐갖고 나중에는 그 고은이랑 나랑 와인을 종이컵에다 따라서 술김에 찍었어요. 술김에 찍었어요. 또 윤여정 선생님이 집사부일체에 나오셨을 때는 화이트 와인에 얼음 넣어서 드시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윤여정 선생님 왜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즐겨 드실까요? 윤여정 선생님하고 친한 작은 거인 김수철 선생님 인터뷰를 보니까요. 여배우인데 레드와인 먹고 입술 시커멓게 묻히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이트 와인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즐겨 드시다 보니까 이른바 윤여정 와인이라는 것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클라우디 베이입니다. 이 클라우디 베이 윤식당 시즌 1에 등장해서 윤여정 와인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와인을 사랑한 셀럽 한둘이 아닙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잘 알려진 배우 러셀 크로우 있잖아요. 이분이 와인 마니아라서 와인 주제로 한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클라우디 베이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 스파이스 걸스 멤버였던 빅토리아 베컴 아시죠?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 부인인데 패션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했죠. 해외 언론 보도 보면요. 이분도 클라우디 베이를 워낙 좋아해서 한 번에 40병씩 뭐 주문해서 파티에 내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로도 각색돼 흥행에 성공한 빅픽처라는 소설에도 이 클라우디 베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작가인 더글라스 케네디가 와인숍 운영하는 친구한테 이걸 소개받아서 먹어보고 괜찮네? 이래서 자기 작품에 넣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 클라우디 베이 한국에서도 워낙 잘 팔려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금만 설명을 보태자면요. 일단 클라우디 베이 와이너리 뉴질랜드 남섬 말보로에 있습니다. 이름 딱 들으면 왠지 담배가 떠오르는데 그 회사랑은 스펠링부터 다릅니다. 아무튼 이 말보로 지역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와인 산지인데 특히 피노누아와 함께 뉴질랜드 국가대표 품종으로 불리는 쇼비뇽 블랑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잠깐 제 주변 사람 얘기를 좀 하자면요. 소비더머니로 대박 터트린 조현영 기자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랑 평소에 술 좀 자주 먹는데 자기도 클라우디 베이를 좋아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예전에 뉴질랜드 총리 중에 존 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 왔을 때 클라우디 베이를 잔뜩 싣고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와인 외교를 한 건데요. 그때 한국의 정재계 VIP 인사들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타게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이 존 키 총리가요. 영국 왕세손인 윌리엄 왕자하고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이 뉴질랜드 왔을 때도 클라우드 베이 쇼비뇽 블랑을 선물로 줬다고 해요. 이 클라우디 베이 다른 뉴질랜드 와이너리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가서 와이너리 투어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나라가 원래 금주 문화가 강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술집이 저녁 6시만 되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 산업도 발전을 못했는데 이 클라우디 베이 와이너리만 봐도 1985년에 처음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40년도 안 된 건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클라우디 베이 쇼비뇽 블랑이 처음 영국에 수출됐을 때였는데요. 이때 유명한 와인 평론가죠. 오즈 클락이란 분이 이견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이게 세계 최고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고요. 또 바리의 심판 사건 아시죠? 1971년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캘리포니아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꺾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요. 이게 와인 미라클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이 바리의 심판 사건을 기사로 써서 유명해진 저널리스트 조지 테이버도 클라우디 베이를 침이 마르게 칭찬하면서 이 브랜드가 빵 떴습니다. 이렇게 보면 클라우디 베이한테는 귀인이 참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총리까지 나서서 팍팍 밀어주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평가를 받으며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돈페리뇽 갖고 있는 명품 기업이죠.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술꾼으로 유명한 조니 뎁이 한 달에 와인값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외신 보도를 보면요, 한 달에 와인 사는 데만 3천만 원 이상 쓴다고 하는데요. 조니 뎁의 인터뷰를 보니까 좋아하는 와인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병당 최소 몇백만 원 하는 샤토 페트루스하고 영화 사이드웨이에도 등장했던 슈발블랑, 그리고 그나마 덜 비싼 게 라벨에 하트 딱 박혀있는 칼롱 쇠기르라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쓴다 싶죠. 또 영화 프리티 우먼으로 유명한 리차드 기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명품 와인이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너무나 좋아해서 몬탈치노 와이너리와 손잡고 직접 와인을 출시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와인을 좋아하다 못해 직접 만드는 할리우드 스타가 지금도 한둘이 아닌데요. 드류 베리모어는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와 협력해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카메론 디아즈도 사업가랑 동업을 해서 유기농 와인을 내놨고,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라 제시카 파커 역시 와이너리와 계약 맺고 쇼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화 미나리의 제작자이면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인 브래드 피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스토리 꽤 재밌습니다.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기억나세요?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바로 이 영화 찍다가 눈이 맞았는데 이후 2008년에 쌍둥이를 갖게 돼요. 그때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출산 준비하러 휴양지로 떠났는데 거기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있는 샤또 미라발 와이너리였습니다. 근데 이 와이너리가요, 면적이 32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만 합니다. 그 넓은 땅에 포도밭, 와인 양주장은 물론이고 고급 빌라에 교회까지 딸려있는데요. 브란젤리나 커플이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낳은 뒤에도 한참을 머물다가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사버리자 해서 약 80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두 사람의 비공개 결혼식도 바로 여기서 열렸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미라발 와이너리의 새 주인이 된 브란젤리나 커플, 프랑스의 유명 와인 메이커죠. 페렌 가문과 손을 잡고 미라발 로제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대히트를 칩니다. 뭐 딴 거 다 떠나서요, 할리우드 최고 스타 커플이 만들었다는 것부터 눈길을 확 잡아 끌었고요. 또 로제 와인이란 게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화려한 스타들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로제 와인 6,000병을 인터넷으로 예약 판매를 했더니 5시간 만에 완판이 됐고요. 이후 브란젤리나 커플이 파경을 맞은 뒤에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값어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5년째 재산분할 소송 중인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 이 와이너리를 누가 가져갈 거냐를 놓고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말론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김 PD도 포스트 말론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뭐 락스타, 사이코, 선플라워, 서클스까지 전부 다 빌보드 1위 찍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와인을 또 좋아해서 작년에 프랑스 와이너리와 합작해서 메종 넘버 9이라는 로제 와인을 출시했거든요. 이걸 비비노 앱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팔았는데 첫날 비비노 앱 서버가 아예 다운이 돼버리고 이틀 만에 5만 병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분 절반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 넘기긴 했지만 아르망드 브리니악 샴페인 주인이 힙합 황제 제이지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역시 힙합 레전드죠. 스눕독도 작년에 유명 와인 브랜드죠, 19 크라임스랑 콜라보해서 와인을 출시했는데 라벨 사진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또 마돈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원래 미시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함께 와인 만들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뮤지션 중에서도 와인 좋아해서 사업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분은 바로 팝스타 스팅입니다. 사실 스팅이 엄청난 와인 마니아인데요. 공연 다닐 때 대기실에 반드시 와인을 준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공연 기획사에 보낸 문건을 보면요, 뭐 풀바디 레드 와인인데 품종은 가베르네 쇼비뇽이고 생산 지역은 어디 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놓고요, 마지막에는 싸구려 와인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둘 정도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키안티 가보신 적 있으세요? 키안티 와인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뭐 이 지역 와이너리에서 한 열흘 정도 숙박하면서 와인 클래스도 듣고 뭐 그런 적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와인도 와인이지만 경치가 정말 끝내주게 아름답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뭐 삐죽삐죽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 아무튼 그림 엽서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요, 스팅이 1990년대에 와이너리 사려고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키안티에 와서 이런 경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이죠.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과 500년 넘은 저택까지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특이한 게 땅을 샀으면 얼른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스팅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좋은 와인 만들려면 좋은 포도가 나와야 되고, 좋은 포도가 나오려면
일단 땅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후 10년 동안 와인은 안 만들고 좋은 포도 나올 때까지 땅만 가꿨다고 해요. 농약, 제초제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쓰고요. 심지어 비료도 안 쓰면서 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포도 농사 시작하고 10년 만에 만든 게 메시지 인 어 바틀, 시스템은 When We Dance 이런 와인들입니다.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듣고 아셨을 텐데 바로 스팅이 자기 히트곡 제목을 와인 이름으로 갖다 쓴 거죠. 아무튼 스팅은 요즘도 이 와이너리에 머물며 가끔씩 특별 이벤트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올디스 타임이라는 라이브 앨범도 바로 여기서 녹음을 한 거죠. 여기서 잠깐 또 여담인데 제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한 3번 정도 게스트로 나가고 해서 배철수 선배님하고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요. 작년에 저한테 LP도 좀 주시고 해서 저도 좀 보답을 하려고 스팅이 만든 메시지 인 어 바틀 와인 한 병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뭐 음악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날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제 얘기를 또 하시면서 메시지 인 어 바틀 노래를 딱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와인이기도 합니다. 와인에 푹 빠져있는 뮤지션 국내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이승철 씨 유명하죠? 이분이 마리텔 출연했을 때 금가루 들어간 샴페인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 있잖아요. 한 병에 2천만 원 한다는 로마네 꽁띠 2005년 빈티지를 아예 스튜디오로 가져오셨더라고요. 로마네 꽁트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이게 한 잔에 한 150만 원 정도 한 잔. 더 하죠. 이게 2천만 원이면 그가 원래 한 병이 더 있었는데 네. 너무 후회스럽게 술 취한 김에 한번 따가지고 와, 이 장면 보다가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니 저렇게 귀한 걸 술 취해서 까는 바람에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튼 이승철 씨 별명이 그래서 가요계의 로마네 꽁띠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승철 씨보다 더 대단한 와인 마니아가 국내 가요계에 있습니다. 바로 SM 제국을 건설한 이수만 씨인데요. SM 소속 아티스트들, 뭐 샤이니, NCT member들 소셜 미디어에 보면 이모스라는 와인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거 만든 게 바로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입니다. 창민하고 규현, 자니는 아예 스페셜 에디션 와인까지 만들었던데요. 이수만 씨가 원래 명품 와인 수집 광인데 2009년에는 보르도 5대 샤또 중에 하나인 무똥 로실드로부터 와인 기사 자규까지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걸 대체 얼마나 드셨으면 자규까지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미국에서 포도 농장도 매입을 하고 자신이 직접 블렌딩까지 해서 내놓은 게 이 이모스 와인이라고 하죠. 흔히 와인을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데요.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은 물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뭐 꼭 스타들의 와인, 셀럽의 와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와인 한잔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화이트 와인에 탄산수 섞어서 만든 칵테일 스프리처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아니 왜 화이트 와인을 그냥 먹지 이렇게 먹느냐 하는 분들께는 윤여정 선생님의 한마디를 대신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먹는다고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When you do that thing, you know you make me move. It's a game we play and I don't wanna lose. So, don't stop doing what you do.